반갑습니다. 송재준입니다. 일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.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정말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적합한 표현은 또라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. 다른 말로는 뭐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돼요. 이 또라이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.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역할인지 근본적으로 정말 맛이 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거나 그 또라이 역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. 그중에서 단연 지금 이제 돋보이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요. 첫 번째가 일단 여자 중에는 전현희 같은 사람이 있을 거고요. 남자 중에서 같은 경우는 제가 꼽는 사람은 양문석입니다. 이 두 명의 또라이가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이 참신한 신박한 방식으로 자기의 또라이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사람 다 공통사항이 뭡니까?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기의 배지가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진짜 중차대한 지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두 사람의 공통사항이죠. 오늘은 특히나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양문석이라고 하는 인간을 살펴봐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양문석의 범죄 혐의가 굉장히 중합니다. 특가법상 이게 사기죄가 지금 적용이 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90% 이상이거든요. 아니 왜냐면은 범죄 혐의 자체가 뭐였습니까? 자기 딸이 사업자 대출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사업하는 데 쓰기는커녕 자기 그냥 대출 그 이자 갚고 그리고 대출 빚을 갚는 데 썼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누가 보든지 간에 명백한 사기 아니겠습니까?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사문서나 공문서 이런 것들을 위조하는 것도 당연히 지금 수사가 되고 있을 수밖에 없고 최근에 또 양문석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그렇게 또 조사를 받았었잖아요. 100% 이거는 유죄가 나올 거가 뻔할 뻔짜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까지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. 이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양문석이가 이제 자기 이제 집 문제가 됐던 그 집이죠, 그렇죠? 그거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9억 6천만 원 정도 이제 적은 금액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신고를 했다. 이것 때문에 재산 축소 신고라 그래가지고 선거법 위반에 또 걸려 있는데 일반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으로 재산 축소 신고도 배지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지금 양문석의 배지가 위태위태한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까지 지금 있습니까? 그 명백한 사기죄까지도 있다 보니까 정말로 지금 양문석이 위태로운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자, 근데 양문석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좀 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번에 청문회 같은 경우도 이미 뭐 영상 많이 보셨겠지만 양문석이 무슨 뭐 급발진해가지고 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막 고래고래 막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그런 게 있었죠, 그렇죠? 그런데 그때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양문석이 난리를 치고 있을 당시 다른 민주당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? 사실상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지 원래 민주당이 그런 것처럼 같이 막 싸워주거나 그런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저때 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? 박찬대였거든요. 그 코딱지 청소부 박찬대가 또 한 또라이 하는 사람인데 그 박찬대조차도 몇 번에 걸쳐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? 양문석 의원님 이제 뭐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. 양문석 의원님 그만하십시오. 계속 양문석을 코칭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.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죠? 뭐 양쪽이 다 막 소리가 막 나오긴 했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문석만 콕 집어가지고 박찬대도 몇 번이나 자제를 시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약간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양문석 같은 경우는 어떤 캐릭터다라는 거겠습니까? 이거 뭐 엮이면 안 된다. 이거 잘못 엮여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런 식으로 비하하고 막 욕설을 했던 그 양문석 아닙니까? 막말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양문석인데 이 양문석이랑 엮이게 된다면 내 정치 세명이 끝장에 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쉬쉬하면서 좀 왕따시키고 있는 거 아닐까?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게 참 이번에 또 공교롭게도 어떤 현상을 통해 가지고도 볼 수가 있었냐. 민주당 지금 막 자체적으로 양문석 피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번에 또 1박 2일 동안 민주당이 워크숍을 하지 않았습니까? 이거는 참석을 안 하는 국회의원이 없습니다. 이거 뭐 중진이 됐거나 무슨 뭐 몇 선이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실상 참석하는 게 이 워크숍이거든요. 그래서 169명 전원이 참석했다라고 하는데 원래 민주당이 몇 명입니까? 170명이거든요. 한 명이 그러니까 참석을 안 한 거예요. 어떤 미친놈이 어떤 또라이가 도대체가 초선이면서도 뭐라고 뭐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1박 2일 이 워크숍 모든 중진 의원들까지 싹 다 모이는 이 워크숍에 빠졌을까? 당연히 누구다? 양문석이다. 찾아보니까 양문석에 빠진 이유 같은 경우는 무슨 뭐 공적인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닙니까?
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같은 당에서도 이거 좀 이거 맛이 갔다 얘 좀 함부로 엮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.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양문석 같은 경우는 지금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죄 이게 이제 특가법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범죄 혐의입니다. 그것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요 두 가지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딸이 이제 그 허위 문서를 통해 가지고 대출 11억을 받았다.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잠원동의 아파트를 샀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명백하게 지금 팩트가 다 확인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소시효가 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 10월 다다음 달이죠. 그렇죠? 다다음 달 10월 달 정도쯤에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 전까지 검찰이 기소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100% 기소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.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양문석의 선거 사무장 또한 마찬가지로 공천을 받으려고 위법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또 검찰 송치가 됐다라고 해요. 어떤 또 범죄를 했는지를 보니까 3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위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겠습니까? 양문석의 선거 사무장이었던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양문석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어떤 겁니까? 선거법을 지금 막 한두 개를 어겼다라고 논란이 있는 게 아니라 선거법을 위반하고 선거법 자체를 무시하는 그 자체가 바로 양문석이다라고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 아니겠습니까? 선거 사무장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구속되게 생겼는데 여기서 그런데 기가 찬 게 뭐냐? 이런 양문석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사기를 지금 저질렀다. 그것 때문에 지금 배지가 날아가게 생겼다라는 얘기가 있는 양문석이가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? 사기치는 놈들은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.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진짜 이 정도 이 뭐라고 할까 뻔뻔스러움이나 이 정도의 어떤 낯짝이 두꺼워야 그래야지 이재명 체제하에서 배지를 달 수가 있는구나.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니 누가 도대체 뭐 사기치는 놈들은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.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양문석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요. 자기야말로 사기 혐의 그 자체인 인간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배지가 날아갈 그런 판인데 어떤 얘기인지를 이번에 보니까 김승수라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데 확률형 게임 있지 않습니까? 그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 이번에 법안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김승수 안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통과가 되려고 해요. 근데 이 뭐 확률성 게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양쪽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통과가 되는데 별반 뭐 이거는 없어 보여요. 그런데 유독 어떻게 된 것인지 그때 이제 또 특위에서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이 적극 찬성하면서 과하게 의견을 좀 내는 모습이 보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. 사기치는 놈들은 때려잡아야 된다. 중소기업이라도 이렇게 소비자를 사기치는 놈들은 지금이라도 처벌을 때려야 한다.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사기치는 놈들, 거짓말하는 놈들은 때려잡아야 된다. 그게 기본적인 입장 아니냐. 근데 왜 자꾸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냐. 소비자의 피해도 크고 분노도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때려잡아야 된다. 몇 번을 갖다가 때려잡겠다라는지 모르겠어요. 이거 뭐 지나 때려잡힐 것이지. 이 얘기를 어떻게 양문석이 할 수가 있냐고요.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얘기가 주어만 지금 바꾸면 누구한테 해당이 되는 것인데 다 양문석한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? 양문석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지만 그거 객체를 양문석에다가 집어넣어봐도 다 지금 이거 적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?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사기치는 놈들은 때려잡아야 된다. 뭐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사기치는 놈들 거짓말하는 놈들은 때려잡아야 된다. 다 양문석 아닙니까? 양문석 본인부터 우리가 때려잡아야 되겠지. 왜 그러면 도대체 이런 뭐 확률형 아이템 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양문석이 이렇게 막 길길이 또 날뛰면서 때려잡아야 된다 이러고 있겠습니까? 지가 찔리니까. 지가 지금 받고 있는 범죄 혐의 자체가 뭐라고요? 사기입니다. 사기. 그 사기도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양문석이한테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 대출, 사업자 대출. 얼마나 그때가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이 힘들었던 시기였습니까? 그 사업자 대출이 양문석한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영업을 하면서 힘들어했던 그분들한테 갔었어야 되는 그 대출금 아닙니까? 누가 도대체 민생을 갖다가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고 누가 도대체 소비자한테 피해를 키웠던 건데요.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바로 양문석 아닙니까? 다른 거 필요 없이 양문석이 길길이 날뛰고 있는 것처럼 때려잡아야 됩니다. 진짜로. 양문석 같은 인간이야말로 때려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 때려잡는 역할을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법원도 검찰도 이 지금 양문석에 대한 범죄 혐의를 당연히 그냥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이거를 물고 늘어져가지고 반드시 양문석의 배지를 떼어내야 됩니다. 그게 제가 봤었을 때 이 지금 사실상 사기 혐의로부터 받은 피해, 그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첫 단계일 겁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